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. 안녕하세요. 저는 투자 증시나 심판 한지원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각도기 박사님입니다. 네. 오늘은 또 해피하네요. 회복을 했지만 어제 빠진 만큼 회복을 거의 못했죠. 네, 어제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. 코스피가 2.2% 빠졌고 코스닥이 2.8% 빠졌는데 네. 오늘은 코스피가 1%만 올랐고 한 반만 되돌렸고요. 네. 코스닥은 2.2%. 거의 많이 되돌렸습니다. 코스닥은. 네. 코스닥은 하루 만에 2%씩 왔다 갔다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. 네. 어제는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성장주 위주로 좀 많이 빠졌고요. 오늘은 또 성장주 위주로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. 코스닥 시장 상위주들인 바이오, 2차전지, 게임주들 다 같이 좀 많이 오르면서 시장 상승이 좀 많이 기여를 했고요. 외국인은 여전히 크게 사지도 크게 팔지도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예. 환율은 여전히 별로 안 좋아요. 안 좋다라고 표현하는 게 약세예요. 지금 1449원 근처까지 가 있고 위안도 6.924까지 약세예요. 그새 또 49원까지 올라갔어요. 네, 48.91이니까 49원입니다. 그러니까 계속 환은 계속 약세고, 그러니까 환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거나 환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오늘도 환은 올랐어요. 네, 오늘도 중후장대 업종 위주로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. 철강금속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. 세아 특수광 10%, 휴스틸 8%, 포스코홀딩스 4%, 풍산, 세아제강, 영풍, 세아홀딩스 다 3%대 많이 올라가면서 LNG에 들어가는 강관 피팅주들 오늘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운수장비 섹터에서는 자동차 특히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 좀 다 많이 올랐습니다. 화신이 11%, 현대위아 8.5%, SL 5%, 현대차와 기아도 현대모비스도 3%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. 네. 서비스 업종 여기에 성장주들이 많이 있죠. 1.9% 올랐는데요. 하나투어가 10% 정도 올랐습니다. W게임즈도 10%, 더존비존, 롯데관광개발 6%, 현대오토웨버, SK바이오팜, NC소프트, 하이브 다 3에서 4%대씩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의료정비 섹터도 그 다음으로 반등을 했는데요. 덴티움이 5.6% 올랐습니다. 중국의 VBP 정책 새로 생기면서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위에서 좀 고점 대비 하락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좀 반등을 했고요. 전기가스 업종이 제일 많이 하락했습니다.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16% 정도 많이 하루 만에 급락을 했더라고요. 일단 여러 가지 하락 요인들이 있는데 중국 LNG 수입사들이 중국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다시 유럽에 재매각한다는 얘기도 있고요. 유럽이 이제 겨울 대비해서 비축을 여름철에 보통 많이 한다고 하는데 거의 다 끝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유럽의 천연가스 선물 거래 증거금이 다음 주부터 15% 인상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요거 인상되면은 투기 수요는 좀 많이 죽겠죠. 우리도 옛날에 파생상품 이 선물 옵션 전 세계 1등 했잖아요. 우리나라에서. 2014년도인가요?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선물 증거금 막 이렇게 올리고 하면서 시장이 완전히 1위에서 쭉 내려왔죠. 네. 완전 쪼그라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운수창고 섹터가 그 다음으로 업종 하락률 2위를 기록했습니다. 오늘 한진칼이 8%나 떨어졌습니다. 오늘 리오프닝은 나쁘지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요. 계속 기대감이 일고 있는데 다른 항공주도 좋은데 한진칼은 이제 경영권 분쟁이 끝났을 그런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. 네, LX 판토스가 반도그룹한테 지분을 사면서 한진칼이 좀 낙폭이 컸었고요. 잭슨홀 연설 이후로 좀 많이 떨어졌다가 오늘은 좀 반등을 좀 했는데요. 75bp 인상 확률은 거의 70%까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. 50bp 확률은 30bp. 30%, 50bp 올라갈 확률은 30%. 그래서 오늘 좀 성장주 위주로 많이 반등을 했던 것 같고요. 게임주 중에서는 이제 W게임즈가 소셜 카지노 하는 업체거든요.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300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 공시를 하면서 오늘 10%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. 네. 시총 8천억이니까 크지도 않지만 그렇게 작은 규모는 또 아닌 것 같아요. 꽤 의미 있는 규모로 했던 것 같습니다.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아까워하시죠, 다들. 한국에 계신 분들이. 본주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얘가 별로 없는 거야. SK텔레콤도 10% 매입 소각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주가가 많이 안 올랐어요. 그러니까 그런 예가 있으니까 못 믿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바이오 섹터도 많이 올랐는데요. 셀트론 헬스케어, 한미약품, 한올바이오, 매드팩토, 네이처셀 다 좀 많이 올랐고요. 2차전지 섹터에서는 LG엔솔이 혼다하고 미국 오하이오주의 JV 합작 공장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. 5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40기가와트시 규모 공장 설립한다고 밝혔고 23년도 착공해서 25년도 하반기부터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. 예상 대비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.
해당 투자 때문에 이제 LG엔솔의 2025년 기준 캐파가 540GWh에서 580GWh로 7% 상향될 예정이고요. NH증권에서 분석하기로는 혼다향 배터리 벤더들은 한국 업체들이 좀 많을 거라고 하네요. NCM 이 712 양극재는 LG화학, 포스코케미칼이 담당을 하고 음극재도 포스코케미칼, 전해액은 솔브레인, 동박은 SKC와 일진머티리얼즈가 담당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도 대부분 막 3%대, 4%대, 대주전자 재료는 7%대 많이 상승했습니다. 네, 그리고 현대차가 최근에 인플레 감축 법안 요거 발표된 다음부터 조금 타격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휩싸고 있는데 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좀 힘쓰는 모습들이 보입니다. 일단 캐나다 엘버타 주지사와 전기차 배터리 광물 공급 협의를 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30일에 이제 현대차 공장에 주지사가 방문을 하는데요. 오늘이죠. 인플레 감축법에 따르면 24년도부터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하고 배터리 원자재의 40%를 미국 또는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캐나다는 굉장히 광물이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. 40개 이상의 광종을 생산하는 자원 부국이라고 하고요. 또 해외 기업이 광구 크기나 정부 지분 참여 요 의무 조건 이런 거 없이도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한 나라라서 캐나다와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광물 조달이 굉장히 원활해지지 않을까. 사실 저거는 현대차 갈 일이 아니죠. 셀 업체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. 그게 문제네요. 네. 근데 뭐 입김이 셀업체보다는 현대차가 좀 그래도 있으니까. 네. 네. 그리고 또 현대차가 지금 급하잖아요, 마음이. 네, 현대차는 급하죠 지금. 네. 네, 그리고 추가로 한국 외교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는데요. 이 미국 정부의 이 현대차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만 인플레 감축 법안을 좀 유예해달라 이런 제안들을 외교부 장관이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물론 그 제안한다고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지적이 있겠습니다만 외교부 측에서는 차관 인터뷰를 보면은 할 수 있는 조치는 그래도 모두 시도해 보겠다. 이런 적극적인 의지를 좀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화신, 현대위아가 좀 8%, 11% 이렇게 많이 급등을 했는데요. 현대차, 현대모비스도 3%대 좀 반등을 했습니다. 자동차 오랜만에 올랐어요. 네. 그리고 한진칼 많이 떨어졌죠. 오늘 8%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. LS그룹의 계열사인 LX 판토스가 한진칼 지분 3.8%를 취득을 했습니다. LX 판토스는 이제 반도그룹으로부터 한진칼 256만 주를 1,600억 원에 인수했다고 밝혔고요. 반도그룹은 이제 한진칼 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17% 정도 있는데 상당수를 26일에 장외 매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예전에 3월달에 KCGI도 지분 대부분을 호방건설한테 매각을 했고요. 반도그룹도 좀 지분을 처분을 하면서 경영권 문제는 이제 끝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네. 네, 그리고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여부가 31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. 내일입니다. 네, 이 기대감에 오늘 하나투어도 10% 반등했고요. 모두투어, 노랑풍선도 3, 4%대씩, GKL도 3%, 파라다이스 1.3%, 그리고 한진카를 제외한 대한항공, 아시아나, 에어부산, 티웨이 항공 전부 다 한 조금씩 반등을 했습니다. 이제 누적 확진자가 2,200만을 넘더군요. 절반 엄청나죠. 좀 안 되게 걸렸네요. 예, 그러니까 거의 인구의 절반이 이게 옛날에 스웨덴인가 거기서 하려고 했던 국민 그 면역 전 국민 자연 면역 그런 면역으로 가는 게 지금 이렇게 오네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켜보면 참 한국이 잘했던 것 같습니다. 이 모든 과정들을 충분히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폐쇄를 했다가 이제 충격을 줘도 할 수 있으니까 풀고 참 이 방역 당국이 참 그동안 계속 꾸준히 잘해왔다는 거에 박수를 치고 싶네요. 네,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죠. 네. 네, 이것도 판단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스웨덴 같은 판단을 했으면 그때는 상당히 이 치명률도 높았고 굉장히 고통도 컸잖아요. 통증도 컸을 테니까 그때 그런 선택을 했다면 더 피해가 좀 컸을 텐데. 그렇죠. 네, 조금 더 늦추면서 걸려도 이렇게 큰 피해는 없잖아요. 지금 2,200만 명이 걸렸어도 이제 무서워하진 않죠. 그렇죠. 사람들이 최소. 걸리면 오히려 재택근무한다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. 네. 네. 예. 네,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. 네. 왜 나만 안 걸려? 이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애플페이가 좀 잊을만 하면 나오는 소식인데요. 이번에도 전자신문의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. 애플페이가 현대카드와 독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. NFC 방식으로 애플페이 서비스가 이르면 연내부터 대형 가맹점 위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. 네. 좀 구체적으로 이제 가맹점 명칭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. 코스트코, CU 편의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. 티머니하고도 연계해서 교통카드도 서비스를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.
오랫동안 지금 애플페이가 도입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었던 이유는 카드사와 이 막대한 투자비와 수수료 문제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됐습니다. 근데 만약에 현대카드하고 독점 계약을 했다면 현대카드가 엄청난 양보를 했을 것이고 네. 대부분 많은 가맹점들의 이 단말기를 다 깔아야 되는데 이걸 그렇죠. 현대카드가 아마 좀 아주 크게 부담을 하지 않았을까. 단말기는 NFC 방식이니까 또 다른 거기다 추가를 더 해야 되는구나. 예, 맞아.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. 네, 그게 좀 비용이 적지 않을 텐데. 네. 네. 현대카드가 코스코하고 거래하면서 재미를 좀 본 것 같아요. 예전에 이제 삼성하고 거래했거든요. 코스코는 한 군데 카드 회사하고만 거래합니다. 그렇죠. 근데 이게 이제 현대카드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. 근데 그것도 마진이 제일 적어요. 모든 그 마트, 보통 마트가 한 2, 3% 정도의 마진을 받지 않나? 2% 정도? 네. 여기는 아마 1% 또는 그 언더일 거예요. 굉장히 낮아요. 그래서 막 그 이거 실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. 근데 뭔가 재미를 봤나 보네. 예. 사실 뭐 코스트코에서 수수료를 적게 받긴 하지만 코스트코 가려고 현대카드 만든 사람들이 코스트코 이외에서도 현대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. 그런 데서 이제 충당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. 이런 계약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. 한국 사람들 야가서 코스코에서만 쓸 텐데. 네. 네. 참 근데 애플페이는 빨리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삼성페이는 사실 도입된 지가 네. 거의 뭐 10년이 다 돼가지 않나요? 요즘 젊은 분들은 다 이제 핸드폰으로 하시죠. 저는 네. 그게 상당히 신기하더라고요. 네. 저도 이 애플페이가 도입되면 애플 한번 써볼까? 이런 생각이 좀 들고는 하는데 안드로이드 큰일 났네. 안드로이드 큰일 났습니다. 근데 애플도 나빠. 지금 그 있잖아요. 삼성 그 와치 있지 않습니까? 갤럭시 워치? 갤럭시 와치? 안 붙어요. 뭐가 나쁜 놈들이야. 뭐가 안 붙는다는 말씀이시죠? 애플 핸드폰에 삼성 갤럭시 와치가 안 붙어요. 연계가 안 되나요? 예, 이게 안 돼요. 호환이 안 돼요. 그러니까 그렇군요. 지들 건 남한테 호환이 되긴 했잖아. 예를 들어 그 이어폰, 그 저기 애플 이어폰 비싼 거, 그거를 안드로이드에 쓸 수 있거든요. 얘네는 못 써. 근데 내가 보면 애플페이보다는 삼성 와치는 꽤 좋거든. 와치는 제가 느끼기에는. 네. 저는 와치는 삼성 거 써야지 하고 했어요. 붙였는데 시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야. 나쁜 놈들이야. 그렇군요. 좀 이번에 좀 너무 폐쇄성에 조금 실망했어요. 지나친 폐쇄성 아니냐. 네. 이거 애플페이가 사실 여기까지 끈 것도 참 애플이 대단한 것 같아요. 그 수수료를 계속 고집을 한 거잖아요. 그렇지. 네, 우리는 이 정도면 양보 안 한다. 그냥 애플페이 서비스 안 할래? 그냥 이러고 계속 버틴 거잖아요. 한국이 우습게 보이나. 근데 일본만 가도 애플 정말 많이 써요. 거의 절반 정도가 애플 쓰는 것 같더라고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사전국에서 안 나. 우리가 사실 되게 충격적이잖아. 디지털하면 한국인데 이놈들이 우리를 1차 공급에서 제외를 해? 말이 돼? 뭐 이런 느낌 진짜 사실 꽤 있었거든요. 이제 판매량으로 따지면 일본은 워낙 많이 팔더라고요. 보다. 네. 사실 뭐 애플페이, 삼성페이 이런 결제 관련된 부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쓰는 거라서 굉장히 편리한 부분인데 이거를 안 하고서도 이 갤럭시의 삼성페이를 제끼고 애플이 이 정도까지 점유율이 왔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은데 마지막 애플페이까지 도입되면 참 삼성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. 안드로이드 진영의 분발을 계속 요청합니다. 구글 사장이 들어야 되는데 좀 여유가 있어 애들이. 광고로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니까 뭐 이런 좀 그래. 그 하드웨어 업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만 장사를 하니까 좀 편하게 높은 마진으로 계속 끌고 가니까 뭔가를 이거 좀 해야 돼 이런 건 지금 밑에 만드는 애들이 지금 똥줄이 탔지. 얘네들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. 좀 안타깝습니다. 네. 그리고 휴대폰 이야기 이어서 하면요. 일단 애플페이 때문에 또 저번에도 한번 거론이 됐죠. 뭐 한국정보통신, 나이스정보통신 이런 밴 업체들이랑 기술 협의 진행한다고 했는데 오늘 한국정보통신이 21%나 급등했습니다. 네. 뭐 나이스정보통신뿐만 아니라 기타 결제주들도 한 3%대 많이 반등을 했더라고요. 네. 그리고 7월달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요. 여전히 좀 부진해 보입니다. 7월 글로벌 판매량은 9,379만 대, 전월 대비 3% 줄었고요. 전년 대비 16%나 줄었습니다. 특히 국가별로 보면 유럽이 굉장히 좀 타격이 큰데요. 전년 대비 30% 줄었고요. 인도 13% 줄었고 중국 10% 줄었고 미국 5% 줄었습니다. 네, 전 지역이 다 감소를 했고요. 특히 유럽은 전쟁 이후에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좀 이렇게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.
업체별로 보면은 삼성이 1922만 대, 전년 대비 1% 정도 감소했습니다. 그리고 애플이 1502만 대, 전년 대비 9% 정도 감소를 했고요. 샤오미가 1190만 대,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. 애플이 조금 전년 대비 9% 감소했다는 게 좀 눈에 띄네요. 삼성은 1%밖에 감소 안 했거든요. 네, 미국 시장 비중이 애플한테는 46%인데 미국 시장에서 15%나 감소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인플레 때문인가 이런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. 출시일에 큰 변화가 사실 없는 것 같거든요. 그 전년도하고. 네. 이분이면 새로운 걸 기다리고 있겠죠. 7월이면 애매한 시점이죠. 9월달에 새거 나오니까 지금은 안 바꾼다. 이런 생각도 강하겠죠. 전년도에도 기다렸을 텐데 특히 아이폰 그러네. 14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건가요? 근데 이번에 가격이 좀 많이 오른다는 소리 있어요. ASP가 거밍치가 예상을 하기론 15% 전작 대비 늘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좀 부담스러운데. 15% 삼성은 오히려 네. 동결 또는 보조금 막 줘가지고 네. 오히려 내려갔잖아요 체감이. 그래서 폴드 4 이것도 출고가 200만 원인데 지금 한 140만 원? 네, 이 정도면 삽니다. 지원금을 뭐 최대 60몇만 원씩까지 주니까. 네. 근데 오히려 단가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애플은 그래도 팔린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참 골 때리네. 네. 이게 참 투자자 입장에서 안 좋아요. 이렇게 애플만 잘 되는 게. 그렇죠.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많은 반도체 밸류체인, 휴대폰 밸류체인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한때 이걸로 먹고 살았는데 참 안타깝네요, 진짜. 네. 그래서 오늘 아이폰 14는 이제 9월 8일 날 공개를 한다고 하고요. 24일부터 판매 예정이라고 합니다. 물론 한국은 아니고 미국 기준으로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전반적으로 다 반등을 했기 때문에 핸드셋 업체들도 뭐 인탑스 5%, 옵트론텍, 파트론, 캠시스 2%대 반등을 했고요. 뭐 애플 벤더인 LG이노텍, BH, 하이비전 시스템도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. BH는 특히 9%나 상승을 했고요. 네,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가 연내에 미국과 유럽 시장에 출시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기존 거 대비 15,000불 정도 추가를 해서 FSD를 탑재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. 뭐 신호 정지, 주차, 뭐 이런 뭐 차량 흐름 대응 기능들이 뭐 추가가 됐다고 하고요.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뭐 시내 주행도 운전자 없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사실 미래에 우리가 기대를 하던 일인데 여기 벌써 연내 출시된다니까 좀 놀랍긴 합니다. 아닐 건데. 15,000불을 받을 거고요. 15,000불을 더 받는 게 아니고 FSD가 옛날에 10,000불이었어요. 그 전엔 더 쌌고 그게 지금 올라가요. 15,000불로 올리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게 15,000불이 될 거고 캘리포니아와 그쪽은 진짜 잘 됩니다. 진짜 시내 주행조차도 잘 돼요. 캘리포니아를 벗어나서는 사실 상당히 의문이에요. 그리고 미국을 벗어나서는 진짜 의문이에요. 한국에서는 안 될 걸? 한국에서는 끼어드는 차량이 거의 뭐 10초에 한 번씩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FSD가 어떻게 해결을 할지. 팬텀 브레이크 뻑 써. 그럼요. 깜짝 놀래. 진짜. 그럼 뒷차들 빠방 진짜 난리 나거든요. 지금도 어느 정도의 그 자율주행 모드가 있잖아요, 차량에. 그걸 써보면은 옆에서 이렇게 슬슬 기어 들어오는 게 제 눈으로는 보이잖아요. 끼어드는 게. 근데 이 기계가 그걸 인지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.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잘 돼요. 미국에서 그런 것도 잘 되나요? 학습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미국에서 잘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. 미국에서 굉장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. 특별히 캘리포니아는 정말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10.5인가 10.6인가 하여튼 그가 계속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좀 기가 막힐 정도로 많이 올라가요.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FSD 가격이 똑같잖아요. 얼마더라? 900만 원? 우리나라는 900만 원이에요. 네,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라벨링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캘리포니아에서의 진보는 굉장히 대단한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블랙핑크가 걸그룹 최초로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 1위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. 핑크베놈이라는 곡으로 했는데요. 글로벌 200 차트 1위 그리고 빌보드 핫백에서는 22위로 첫 진입을 했습니다. 빌보드 측에서는 이제 핑크베놈의 이제 일주일간의 스트리밍이 2억 1,200만 회, 그리고 음원 판매량 36,000건을 기록해서 전 세계 아티스트 음원을 통틀어서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치다라고 자랑스럽네요. 네.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.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전 세계 아티스트 최초로 8천만 명을 앞둔 상황이라고 합니다. 네. 8천만 명. 대단합니다. 네. 우리의 몇 배야 도대체? 800배는 아니구나. 네, 한 200배가 넘네요. 네. 엄청나네요. 네. 엄청나네요. 네, 블랙핑크
네, 대단하네요. 저도 좀 들어봐야겠네요, 이 노래. 뭐 이렇게 물 튀기고 그래요. 발로 물 튀기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. 그렇군요. 이펙스는 언제 뜨지? 제일 잘하고 있는 신인은 맞는데. 네. 이펙스도 곧 뜨겠죠. 이펙스 뜨면 우리도 같이 뜰 텐데 옆에서. 그러게요. 막 이제 젊은 애들이 오는 거지. 10대, 12살, 13살 막 이런 애들이 증시각도기 TV 구독료 막 이러면서 아저씨 뭐예요? 막 이러면서 그럴 것 같은데. 네, 뭐 방탄소년단이 라면 그 불닭볶음면 먹으면서 유명해진 것처럼 네. 뭐 이펙스가 증시각도기 TV 뭐 구독하고 있는 걸로 또 유명해지면 근데 한번 유명해지면 한번 나오나? 했더니 절대 안 나가. 그래요? 네, 진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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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생각이 바뀔 정도로 우리가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안녕.